하이닉스가 훨씬 낫습니다. 삼성전자보다도 낫다? 둘 중에 선택하라. 저는 하이닉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현대차 기아를 플레이하기는 좀 자동차 쪽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국은? AI 쪽이 주축이 돼서 나오는 쪽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국내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인터섹터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이쪽도 물 들어올 때가 되긴 됐죠. 네, 되긴 됐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최근에는 좀 올라왔습니다. 근데 네이버 카카오를 보면서 많이 하는 얘기는 저희가 항상 보면 시장이 그렇더라고요. 관심 없는 쪽에서 뭐가 올라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도 보면은 욕 많이 했죠. 야, 내 30만 카카오 언제 오나? 네, 지금 30만 네이버 언제 오나? 10만 카카오 언제 오나? 이렇게 얘기했던 게 저희 빠질 때는 욕만 하고 안 봅니다. 어느 순간 지금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런 걸 봤을 때 첫 번째는 낙폭과대고요. 두 번째는 그럼 낙폭과대를 보였는데 금리 인상기에는 당연히 성장주 플랫폼은 밸류를 깎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금리 인하가 되기 시작하면 밸류가 좀 채워져야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적이 큰 폭으로 역성장했느냐? 아니거든요. 실적은 한 2022년도만 역성장을 살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성장주가 역성장에 너 이리 와. 가차없이 그냥 밀렸던 거죠. 그러다가 그게 다시 흐름 보게 되면 올해 내년까지 보게 되면 다시 확장세로 이렇게 도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경로는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냐. 그런 쪽에서 지금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초입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차트가 이뻐 보여. 그래서 막 따라가서 사시는 경우도 있는데 항상 보면은 추세가 만들어가도 추세의 중간에 사느냐 잘못해서 고점에 사느냐 추세의 하단에 사느냐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왕이면 추세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 추세가 맞아가는데 어디서 지지하고 많이 올라갔다는 거 흐름을 보시게 되면 거기가 포인트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맞고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그때 많이 올랐다가 빠졌던 종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 전자결제 관련된 또 소프트웨어 기업들 또 지금 말씀드린 게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때 한참 또 기업들 회계에 관련된 쪽의 업무를 보던 소프트웨어 회사들 이게 또 무지 많이 빠졌거든요. 그게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서 플랫폼 기반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회사들이 많이 빠졌던 게 돌아가는 과정들. 그러니까 한번 몇 개 쭉 체크해 보시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모두 같이 관심을 가지시죠. 자, 올해 조선 섹터는요? 조선 뭐 수주 많이 몰린다면서요? 최근에 나오는 거는 두 가지 때문에 안 좋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수주량이 작년에 밀렸다. 네, 수주 건수와 수주량 모두 다 밀렸다는 것 때문에 주가 부진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인력난이 어쩌고 저쩌고. 네. 지금 가뜩이나 그 월급 가지고 누가 힘든 3D 조선소에서 일하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 신기하게도요 이 얘기가 지난 조선 빅사이클 나왔을 때 똑같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 쪽은 중국에서 조선 시장을 1위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에서 너무 많이 찼어요. 한 3년까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싼 거 지금 해서 딱 놓으라고요? 이거는 그냥 중국 가서 하세요. 비싼 건 하겠죠. 좀 돈 되는 거. 그런 게 보통 보면 대형 유조선이나 LNG선 그리고 또 이중연료 추진선.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연료가 지금까지 벙커시유를 썼는데 이거 조만간 IMO 국제회사기구에서 쓰지 마. 이산화탄소 너무 많이 나와. 라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바꿀 걸로 봅니다. 대표적인 암모지아나 아니면 또 LNG 선, 그러니까 LNG 운반선이 아니라 LNG를 연료로 만드는 그런 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핵심은 자동차도 그렇지만 배도 핵심은 엔진이겠죠. 엔진이 바뀔 수 있는 요인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그 관련된 종목들 쪽에서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건설 섹터는요, 올해? 패스하시죠? 이쪽은 네. 아직 이번에. 아니, 건설 섹터 무시하십니까?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무시하는 게 아닌데, 너무 체크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번에 태형건설, 워크아웃 들어간 게 그게 시작인지 끝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작인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 나머지 회사들이, 태형건설이 본보기로 해서 다 넘어가서 우리가 잘해줄 거야.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총선. 4월달 총선 끝나고, 잘못하게 되면 그때 이후에는 또 터질 건 또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총선 후에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런 쪽은 부담이 가는 영역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에너지 쪽에서 지금 종목이 보이는데요. 한국전력은 총선 이후에는 가격을 올리려고 하지 않을까요? 지금 워낙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그러면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총선 다음에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쪽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섹터는요? 자동차는 다 좋지만, 지금도 잘 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이제 금리 인하가 어떤 변화를 가져갈 것이냐, 이거 체크하기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이게 확인돼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좋긴 좋은데, 저는 현대기아를 바라보면서 실적이 그렇게 좋은데도 못 간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한국만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물론 지금 내연기관 차들은 다 그렇게 밸류를 받았기 때문에요. 근데 그게 이제 오히려 이런 회사가 전기차가 다시 지금 주춤하고 있지만, 속도가 됐었을 때 현대차가 오케이 이때가 우리도 기회다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조지아 공장 이제 가동되기 시작하는 게 올해 말부터 이제 빨리 당겨져서 되기 시작해서 우리도 이제 IRA 법안 수혜를 받을 수 있어
라고 보조금 받을 수 있어 라고 하게 되면 그땐 다른 문제 같겠죠. 올해 하반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굳이 아직까지 현대차 기아를 플레이하기는 좀 자동차 쪽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섹터는요. 금리 인하 시기에 이제 수익을 크게 받을 수 있다고 하고. 네, 이거는 섹터별로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은 제가 알고 있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가 알기로는 바이오 회사가 아닙니다. 그냥 아주 잘 덩치를 갖춰놓은 그냥 CDO라고 하니까 그냥 제조업체입니다. 네, 그만큼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저희가 바이오 제약바이오라고 하게 되면 신약. 그렇죠. 예, 지금은 회사가 엉망인데 이거만 하나 탄생하게 되면 우리의 주가 100배 이렇게 하면서 막 몰아가면서 증자도 받고 CB도 찍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를 그래서 그것까지 다 받아주면서 그래 성공만 시켜라 했는데 거기다가 임상 실패 이렇게 됐던 게 많았던 쪽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간 안정적의 무게를 두게 되면 저희가 이쪽은 뭐 아닌 것 같고 셀트리온은 이제 또 셀트리온 홀딩스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시킨다. 네, 맞아요. 예. 나오기 시작하는데 상장 가능성이 있나요? 그렇게? 저는 담당자가 아니라서 전 잘 모르겠고요. 네.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표정이었는데 질문을. 이제 돈 주면 대업체에서 해주겠죠. 네. 김작가 TV도 나스닥에 상장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김작가 TV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네. 뭐 꿈이 큰 건 좋겠죠. 네네. 근데 그걸 통해서 뭐 지금 서정진 회장께서는 거기서 나오는 뭐 상장 차익으로 글로벌 한국이 주축이 돼서 헬스케어 펀드를 만들어서 최대 5조 달러까지 해서 이걸 또 한번 끌고 가겠다는 얘기는 빅픽처는 좋습니다. 그거보다 당장은 합병 효과 가지고 실적이 딱딱 좀 압축돼서 보여주는 걸 보여야 되겠죠. 네, 그게 저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저라면 셀트리온 제약을 볼 것 같고요. 어차피 합병될 거니까. 그러면 그때 어떤 뒤늦게 들어가는 모멘텀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 제약바이오 속에서 개인적으로 관심 많은 쪽은 그쪽입니다. 작년엔 비만 치료제, 올해는 알츠하이머. 그래서 일라이릴리가 이제 조만간 빠르면 상반기 1분기 이 정도쯤에 보여주고 있는 도나네맙 이게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난번에 뭐 레카네맙 이후로 또 경쟁자가 같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딱 라인업을 만들어간다. 그러면 알츠하이머 관련된 쪽도 약간 좀 변화가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챙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자, 또 기사 나온 종목들 한 4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CNBC 프리미엄 채널의 CNBC 프로가 월가 전문가들이 분석을 바탕으로 4개의 종목 선정했다고 하는데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첫 번째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네. 관련해서 올해 최고의 선택 기업 중 하나로 꼽으면서 디램과 랜드 모두 최소 40에서 50% 상장세 기록하면서 네. 40%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할 것이 전망하기 때문에 뭐 주가 상승 여력 20% 정도 있다고 하던데 여기 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마이크론 20%요? 이게 끝입니까? 네, 이게 되게 좀 그래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시장 점유율 3위입니다. 상강 중 하나 아닌가요? 삼성전자랑. 삼성전자가 1위, SK하이닉스가 2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위인데 2위와 3위가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하는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많이 벌어졌을 겁니다. 왜냐면 HBM 때문에 이제 수익성도 많이 차이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3위 회사 가지고 이쪽에서 꼽기 시작하게 되면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요? 큰형님들 서럽고 맨 마지막이 잘 나간다 오냐 이러고 있으면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 위쪽을 봐야 되겠죠. 저는 이 기사에 물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미국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 종목을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살려고 하는데도 여러 가지 외풍이 많지 않습니까? 뭐 환율도 봐야 되고 저희 북한 어쩌고저쩌고 얘기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바에 어차피 미국에서도 좀 지원을 해줄 거고 이걸 보겠어 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보는 전략은 나쁘진 않은데 저라면 굳이 그런 거 하진 않을 겁니다. 변동성도 사랑하고 그냥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낫다. 하이닉스가 훨씬 낫습니다. 삼성전자보다도 낫다? 동공지진? 네. 그렇지만 저보고 둘 중에 선택하라. 저는 하이닉스를 선택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을 엔비디아 꼽으면서 2027년 1,500달러 규모로 성장할 AI 시장에서 지배적인 시장 위치와 성숙한 생태계 등을 통해 강력한 혜택을 누리게 될 것, 추가 상승 여력 20% 정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얘기는 잠깐 아까 드렸습니다. 만약에 시장 점유율 참여를 확정을 본다. 저라면 엔비디아는 계속 뭐 지켜는 보되 뭐 그냥 보유자 입장으로 가져가되 저는 굳이 이 시점에서 엔비디아를 살 필요까지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AMD를 보겠다. 이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AMD 보고 혹시나 요것도 좀 확장이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미디어텍이라고 있습니다. 대만의 미디어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쪽은 TSMC는 애플이 약간 덜 팔리거나 그러면 영향을 받습니다. 실적에. 그래서 아마 이번 발표하는 실적들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할 거예요. 아직 실적 발표가 내일인가 나올 겁니다. 근데 미디어텍은 안드로이드 계열 쪽에 AP 쪽에 좀 더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하고 신경 쓴다 그러면 이게 더 낫지 않나 한쪽에서. 그리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갔을 때는 해야 될 게 많은 회사들 아까 퀄컴 말씀드렸고 미디어텍 이런 쪽들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또 세 번째로 말씀하신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 ADR, 클라우드 AI랑 엣지 AI 양산 지원 등을 통해서 향후 18개월 동안 강력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라면서 또 추가 상승률이 한 18% 정도 있다고 언급하던데. 죄송하지만 안 살게요. 네. 왜요? 아까 다른 거 사면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쪽들이 훨씬 더 차라리 이걸 사느니 엔비디아가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신용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브로드컵. 강력한 AI 모멘텀과 탄탄한 재무 안정성,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의 투자 포인트라고 하는데 강대역, 소프트웨어, 무선 및 네트워크 기술을 포함하는 강범위한 반도체 포트폴리오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업계 선도 자리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률을 한 13% 정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되게 무거운 회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목표 수익률도 좀 낮죠. 네.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브로드컴으로 13% 먹을 바에야 다른 쪽에서 아이디어를 찾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돼서 봤었을 때 통신용 반도체 쪽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통신용이 앞으로 그러면 인프라가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면 이쪽을 가지고 브로드컴을 보면서 확장시키는 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요금 빼겠습니다. 전 알겠습니다. 별로입니다. 예. 그럼 굉장히 많은 종목이나 섹터 점검했는데 종자한 5천만 원 정도 있으신 분들 어디 어떻게 좀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거 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드릴게요. 네, 계좌번호는 종이에 5천 쓰셔가지고요. 예. 어디에 좀 투자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시장 상황이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라면 지금 시점에서 네. 좀 국가별로 좀 다르게 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가별 비율은 한국은 그래도 거의 뭐 있으니까 계속 매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짧은 매매라도 한다라고 치게 되면 40, 미국 30, 그리고 일본 20, 일본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조금 좀 올라서 좀 그렇지만 인도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도는 좀 스터디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쪽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보시고 일단 현금은 10 정도 두면서 한국 쪽으로 그러면 뭘 살 것이냐.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가장 많이 빠진 섹터와 종목들로 봤을 때는 가장 메리트 들어가는 건 반도체겠죠. 네. 반도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를 들어가되 올해는 HBM이 성과가 나올 거예요. 장비 쪽들은. 왜냐면 작년은 기대감으로 움직였고 올해는 수주가 나오면서 움직일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걸로 보는데 그거 말고 나머지들은 좀 짧게 움직일 것 같아요. 한국 쪽은.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AI 소프트웨어 쪽이나 또 그거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것들 중심으로 좀 스윙 계점으로 움직여서 물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요? 만약에 미국 쪽 본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산다고 해서 지금 덜컥 사는 건 아닙니다. 네. 하게 되면 퀄컴이나 미디어텍도 관심이 있는데 이거는 뭐 좀 이제 직접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퀄컴 보유하고 있는 쪽은 엔비디아 이런 쪽으로 AI 쪽이 주축이 돼서 나오는 쪽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좀 조정받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도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도 20%이겠는데 일본은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약간 직접적으로 매매하기는 단위수가 좀 큽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100주 단위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매수하기는 조금 어렵고 아마 몇몇 증권사들은 이거를 쪼개서 매매할 수 있게 약간 소수점 매매죠.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라면 지금 시점에서 그냥 수출 베이스로 들어가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다 관심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ETF로 보셔도 됩니다. 일본 관련된 쪽의 ETF, 타이거 뭐 이렇게 이거는 종목 추천은 아닙니다. 네, 그 계열 쪽에 일본이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ETF 쪽에서 하나가 일본에 이 정도면 되겠냐고 스쳐가듯이 본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본 관련된 쪽 ETF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집중 종목을 소수점 투자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수출 베이스로 나오는 쪽들을 좀 보자. 왜냐면 변화가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BOJ 쪽에서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제 그래 우리 양쪽 하나 식으로 끌고 갔던 걸 종료가 나오는 게 아직은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아직도 환율 148, 150대 막 시도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일본 시장의 또 하나의 엔화 약세가 끌어가는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실적들은 일본 업체들은 나쁘지가 않을 건데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게 한국이랑 미국, 일본의 비중들을 좀 40, 30, 20 얘기해 주셔서 그럼 혹시나 미국이라든가 일본 뭐 그 밖에 또 중국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도 있을까요? 중국도 솔직히 기대가 아예 없다 그러면 복원 싶어요. 근데 중국을 복원시키긴 한데 이거는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투명성들, 중국이 투명함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 이게 지금 뭐 없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고 중국은 이 정도쯤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돌아오느냐에 대한 그러면 3월 달에 양회 보고 거기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진짜 지금 같은 경우는 통화정책, 경기부양책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그게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거 계속 오래될 겁니다. 그러면 패스, 뭔가 자극되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는 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직은 그냥 관찰 대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2024년 주식 투자 포인트가 눈여겨봐야 될 변수 한번 찝어주시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을 좀 시장에 대응하면 될까요? 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의 장세입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정신없습니다. 투자 심리 막 쫄깃쫄깃하게 쪼그라들었다가 또 안도했다가 이게 반복되는 과정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상고하전이 상저하고니 이런 거 얘기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가 생존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생존력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잘 적응하게 되면 의외로 생각보다 돈 많이 벌었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적응해 가져가 심리를 역이용하세요. 안 좋을 때는 좋게 봐야 되고 너무 좋게 되면은 의심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나오게 되면 훨씬 더 대응하시기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시장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또 중요한 거는 물리지 마십시오. 물릴 것 같다가 그냥 손절하세요. 그냥. 그걸 다시 보게 돼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움직이는 시세 쪽에서 나는 그냥 아예 주식 투자는 제가 그런 거 있죠. 한번 사서 꾸준히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딱 들 때까지 끌고 가는 거야. K증시에서는 안 맞습니다. 그게 벌써 증명된 지가 2, 3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서 생각하시면서 그냥 떡 그리고 아유 계속 돈 있으니까 사야지. 근데 주가 지수만큼도 수익률이 못 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차라리 움직이자. 네. 시장에 맞게 좀 움직이려고 노력을 해보자. 그러면 오히려 두드리면 문이 열리는 게 K증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투자자 여러분 화이팅! 지금 코스피가 2,400 초반인데 여기서 더 굉장히 많이 무너지진 않겠죠? 특기임상은 다 왔다고 생각 드는데 중요한 거는 수급이 좀 변해야 되겠죠. 확인하는 구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수가 조금이라도 좀 새해 기운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좀 청룡이잖아요. 지수요? 민수. 죄송합니다. 네, 터지셨습니다.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김민수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